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작성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죠.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에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모든 작업의 테두리의 경우에는 출력형 때 보시고 유추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똑 떨어지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시트가 들어있다면 감점 처리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시트가 있다면 꼭 지워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부터 정의를 하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정확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는 총 4장이 필요한데요. 1, 2, 3작업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을 거고요. 제4작업은 시트 1번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인데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제2작업, 더하기 단추 눌러서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다시 1작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답안 작성 요령에서 각각의 A열은 열너비를 1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이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지정할게요. 1이라고 주겠습니다. 다른 시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작업에 있는 A열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1. 반복하세요. 제1작업으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엑셀은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2, 3, 4작업은 복사를 하거나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다가 놓고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B와 사가만 하는 곳에서부터 데이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판매 수량이라든지 재고 수량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Alt 엔터로 줄바꿈을 하셔야 됩니다. 판매 수량 Alt 엔터 괄호 열고 단위 개. 재고 수량도 마찬가지겠죠. Alt 엔터 단위 개. 데이터들을 입력하시고 테두리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너비의 경우에도 좁다 싶은 친구들은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 글꼴은 굴림의 11이고요. 정렬의 경우에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블럭을 잡을 거고요. 일단 가운데 맞춤을 하도록 할게요.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해달라 라고 했는데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있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 형식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도형을 사다리꼴 이용하시고 그림자와 글꼴 지정이 다 되어 있네요. 도형의 경우에는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해주도록 할까요? 1, 2, 3이라고 하는 행의 이름 주르륵 블럭을 잡으셔서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다가 커서를 놓으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야 화살표가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높여줄 수 있겠죠. 도형을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도형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 노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색깔을 정확하게 맞춰줄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꼭 홈으로 돌아오셔서 글꼴을 맞춰주세요. 굴림의 24. 도형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뜰 겁니다. 도형 서식에서 채우는 색깔뿐만 아니라 도형의 효과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림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프셋 오른쪽,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세요. 단, 원본은 꼭 삭제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결제란의 경우에는 너비라든지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일 작업에서 작업하지 않고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시트 자체를 지우도록 할게요. 잘 만든 결제란은 복사를 그냥 컨트롤 C로 하는 게 아니라 홈 메뉴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제일 작업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쯤에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죠? 컨트롤 V. 원본은 꼭 삭제를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쉬트 4번은 그대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쉬트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B사에서 J의 4, G의 14, I의 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색깔이 들어갔는지 색깔을 알 수는 없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명암 정도는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만큼은 색깔을 칠해야 되겠다라고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으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색상은 주황.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는 상품명이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요 라고 위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재는 제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제한을 두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목록을 일일이 입력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이라고 명명해줬으니까 위치를 요만큼이라고 범위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이렇게 옆쪽에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셀 서식에 대해서 H의 5번에서 H의 12번 영역 셀에다가 숫자 뒤에 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놨네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으면서 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군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면 이만큼이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 없군요. 내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사용자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의 경우에는 샵, 샵샵 0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거기 뒤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되겠죠. 결과물이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지니까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마지막으로 주의 5번부터 주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재고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주의 5번부터 주의 12번이라고 하면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름이 주의 5번입니다. 주의 12번입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내가 선택한 것의 제일 앞쪽에 있는 걸 간주해서 이름으로 보여주네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굳이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재고 수량이라고 이름을 넣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이름이 확정됐고요.
하나씩 선택할 때는 뒤에 5번, 6번, 7번. 그렇지만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재고 수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면 선의 모양이 이 친구들은 굵어 보이는데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가느다란 선이군요. 이쪽에 X표 표시 들어가 있는 대각선도 표현이 안 됐네요.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가 바깥쪽은 굵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제목 부분들도 역시 굵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각선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테두리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대각선에 선을 넣어주세요 라고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함수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함수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순서대로 찾다 보면 오류가 났거나 문제풀이를 잘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함수 문제가 보입니다.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당황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2작업, 3작업, 4작업을 차근차근 진행을 한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작업을 하는 게 좋겠네요. 함수 문제의 제일 끝에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보입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다음에 서식을 표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판매 수량이라고 하면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1,500 이상인 애들만 행 전체를 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잡을 때는 이만큼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셔라 라는 얘기겠네요. 범위를 쫘라락 잡을 거고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직접 새로운 규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수식은 이 아래쪽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수식은 항상 equal이라고 는 표시를 먼저 작업을 해줄 겁니다.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이 있는 곳을 쿵 찍으시면 될 텐데요. 저희는 판매 수량을 이 한 친구만 볼 건 아니죠.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주소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곤란해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얘입니다라고 선택을 해서 달러 표시가 자동으로 붙으면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들이 보일 거예요. F1, F2, F3, F4 보입니다. 여기에서 F4키를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해줄 거예요. 주소를 읊어보자면 F의 5번, F의 6번, F의 7번, F는 계속 고정될 거고요. 5, 6, 7, 8이라고 하는 행 번호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F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도록 F4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가면서 F가 고정되라 달러 F5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의 경우에는 기호가 크거나 같다. 수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었죠. 엑셀에서는 요걸 풀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옆으로 나란히 입력을 합니다. 크거나 같다. 1,500이라고 조건을 완성시켜 줬고요. 그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서식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은 파란색의 굵게라고 했으니까 굵게 표현을 할 거고요. 색깔은 파랑입니다. 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결과물을 보시면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 아이들만 전체적으로 파랗게 글자가 굵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데이터 입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2작업은 목표가 찾기 및 필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에서 H의 12번이면 이만큼이죠? 여러분들께서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할 겁니다. 제1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다만 붙여넣고 나면 폭을 줬던 것들, 너비들이 다시 원상복구돼서 조부조붓한데요.
붙여넣기 하고 나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 너비를 유지해라 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일 작업에 있는 너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값 찾기에서 B의 11부터 G의 11번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글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타이핑 할게요. 입력이 끝나면 H의 11번 셀에다가 그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H의 11번 셀이면 여기군요. 함수는 dAverage 함수를 줬습니다. dAverage 함수의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dAverage의 경우에는 표 전체를 범위 잡아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찾아다가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가 붙으면 범위를 잡아줄 때 제목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equal dAverage라고 함수의 이름을 쓸 거고요. 표 전체라고 하면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 요만큼이겠네요.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게 되면 표 전체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국내 원산지인 상품의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판매 수량이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표 전체 중에서 몇 번째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몇 번째 열이냐? 다섯 번째 열이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조건은 국내가 원산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인 친구가 보이는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원산지가 국내입니다 라고 2의 2번부터 2의 3번까지 라고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equal는 DA까지 치시게 되면 dAverage 함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와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함수의 이름에서 괄호까지 열어줄 거고요. 표 전체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 범위를 쫘라락 잡았습니다. 컴마 내가 찾고자 하는 계산 범위는 몇 번째 열에 있었나요? 다섯 번째 열에 있었죠. 컴마 조건은 원산지에서 국내인 것들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1772라고 평균이 구해지는군요. 그 결과에 대해서 1800이 됐으면 좋겠나 봐요. 교정 밸런스의 판매 수량이 얼마나 바뀌어야 평균이 올라갈지 목표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값을 선택을 하시고 이 친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죠.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목표값 찾기를 찾으세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반짝반짝합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180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때 문제에서 뭘 바꾸라? 교정 밸런스의 판매 수량을 바꿔봐라 라는 거죠. 교정 밸런스라고 하면 이 친구인데 그 친구의 판매 수량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네요. 값을 바꿀 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확인하게 되면 현재는 교정 밸런스의 판매 수량이 763이었죠. 확인 단추를 누르시는 순간 값이 750, 값이 903이라고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서 목표 값이 1800으로 올라갔죠. 확인. 결과물에 대해서 테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테두리 빼먹지 마세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모든 테두리. 고급 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원산지가 국내이면서 재고 수량이 500 이상인 자료들을 찾아라 라는 거죠. 고급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주면서 그 사이에 접속사가 이고 이면서라고 이렇게 문제와 제시된 것처럼 조건을 주게 되면
조건을 제시할 때 접속사가 이고, 이면서라고 하는 우리 문제와 같은 조건을 줬을 때는 두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이 쓰입니다. 그럴 땐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내이거나 재고 수량이 500 이상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거나 또는의 조건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물을 낼 거기 때문에 오화 조건을 써요.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 써줍니다. 우리의 문제에서는 지금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조건이고 조건을 같은 줄에다 써야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재고 수량이 5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크거나에다가 뒤에 같다 표시도 해줄 거고요. 500이라고 뒤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50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만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조건을 쓸 때에 B의 14번부터 써라라고 했으니까 조건은 이 위치에서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우선 원산지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재고 수량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이도록 하죠. 원산지가 국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일게요.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오타가 났을 경우에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오타가 나지 않도록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복사를 사용하시고요. 복사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500 이상인이라고 했던 경우에는 150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 1500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할 거예요. 다만 조건은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다가 국내라고 하는 글자 썼던 그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500 이상. 조건의 입력이 끝났으면 결과물은 복사 위치가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아이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품명, 분류,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요 네 가지의 항목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걸 솎아줘야 되겠죠. 상품명, 컨트롤, 분류, 컨트롤, 판매 수량, 컨트롤, 판매 가격 필요한 아이들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쏙쏙쏙 뽑아져서 컨트롤 C 복사하면 이 친구들만 반딱반딱 하는 거 보이시죠? 복사를 하셔서 B의 18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이도록 하죠. 고급 필터를 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몽땅 잡아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고급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범위를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범위 목록을 바꿀 필요는 없겠죠. 조건은 우리가 직접 넣어줬습니다. 원산지와 재고 수량을 이용해서 조건 걸어줬었고요.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가 놓을 거니까 다른 장소, 그 복사하는 위치는 B의 18번부터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 네 가지의 항목만 나타났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도 범위를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제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3작업에서는 정렬과 부분합 문제를 만날 수 있네요.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의 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쪼로록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폭이 좁아서 샵샵샵 보이는 건 옵션을 너비 유지해라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처럼 먼저 정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렬한 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를 파악하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에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들이 보이시죠? 비어있지 않은 친구,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친구들 말고 빈틈이 하나도 없는 분류,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 보니까 시계, 신발, 그리고 주얼리라고 되어 있죠. 시옷, 이응, 지읒,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데이터에서 정렬이라고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정렬의 기준은 아까 파악했던 대로 빈틈이 하나도 없는 분류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이라고 해서 가나다 순서대로 하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시계끼리 모이고 신발 그리고 주얼리 이렇게 시옷, 지읒이라고 오름차순 정렬이 끝났습니다.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합계를 내주기 위해선 역시 범위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데이터 메뉴 제일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부분합이 보일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인 합계를 내줄 거냐면 이렇게 시계끼리, 신발끼리, 주얼리끼리, 끼리끼리 묶어야 되는 건 분류이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은 분류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상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라고 사용할 함수를 바꾸게요. 상품명에 대해서 찾을 거니까 그 이외의 다른 친구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되겠죠. 확인. 시계의 개수, 신발의 개수, 주얼리의 개수가 끼리끼리 계산이 됐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죠? 판매 가격의 평균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범위엔 불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선택할 거고요. 그룹화 항목은 역시 분류입니다.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만 평균으로 바꾸도록 하죠. 판매 가격을 선택할 거고요. 상품명은 빼셔야 되겠죠. 아까 계산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V체크는 해제를 시켜서 기존에 계산했던 친구는 남겨두고 그 위에다가 또 쌓아줄게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평균도 살아남았고 개수도 살아남았네요. 윤곽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룹별로 표현을 할 수 있는 1, 2, 3, 4 요걸 윤곽이라고 해요. 1이라고 눌러주면 전체의 개수와 평균이 구해지죠. 2, 3, 4 누를 때마다 그룹이 이렇게 나뉘어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윤곽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으니 부분합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개요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과물을 보시고 좀 달라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너비가 좀 좁으니까 분류만 좀 넓혀주면 될 것 같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4 작업은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에 결과물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결과물에 보니까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가 파악이 되는군요.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스마트링이라고 하는 상품명도 필요하네요. 요만큼 그리고 뚝 떨어져서 이만큼 뚝 떨어져서 저만큼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범위를 잘 잡아주실 때에 일단 이만큼이라고 해서 뚝 떨어졌을 때는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지에서 보시면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를 만들 때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실 거고요.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범위를 잘 잡고 들어갔고요. 만들어진 그 차트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라.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작업을 하면 차트 도구가 뜰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 차트 이동이라고 하는 단추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새로운 시트 만들면 되겠죠. 제4작업. 문제지 제일 끝자락에 보면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의 순서대로 꼭 배치를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생성된 위치가 맨 앞쪽이었군요. 뒤쪽으로 끌어옮기겠습니다. 항목들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친구들이 몇 개 들어있는데요. 스마트, 에어, 멘탈, 교정은 필요가 없었군요. 미밴드, 애플워치, 그렇다면 깔창도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필요 없는 항목들은 나중에라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작업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뜰 거고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눌러줄게요. 대화창이 뜨게 되면 교정 필요 없었고요. 깔창 필요 없었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해제되면서 6개의 긴 막대도까지 보이는군요. 차트의 디자인은 레이아웃의 3번, 스타일은 1번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보시고
빠른 레이아웃에서 1, 2, 3. 차트의 스타일은 첫 번째 1번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영역의 서식은 차트 영역의 경우에는 글꼴이 뭐다, 색깔이 뭐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차트 안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그림 영역이다, 차트 영역이다, 제목이다라고 뜰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글자의 모양은 홈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1로 찾아주세요. 채우는 건 질감의 파랑 박엽지라고 했습니다.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차트에 대한 얘기니까 차트 도구로 돌아올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도형의 채우기를 색상이 아니라 질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파랑색의 박엽지라고 찾으시면 전체적으로 파랗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우스 움직일 때에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순간 클릭하셔서 채우는 걸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목 서식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군요. 제목도 바꾸도록 하죠.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갑니다. 굴림의 크기가 20, 굵게. 채우는 건 흰색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서식으로 일일이 바꿔줄 수 있겠죠. 흰색. 테두리는 어떤 색인지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두리가 있구나 라고만 색깔 검정색으로 주도록 하죠.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나 봅니다. 판매 가격이라고 하면 이 주황색의 막대들을 얘기하네요. 주황색의 막대 한 친구만 선택해도 모든 아이가 다 선택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계열 종류를 바꾸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테다 라고 바꿨더니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조축으로도 지정을 하세요 라고 했네요. 보조축도 V체크하고 나오도록 하죠. 계열에 대해서 표식을 하나 표현을 해줄 텐데 이렇게 세모 모양이군요. 우리는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세모 크기로 바꾸기 위해서 표식을 쿵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엑셀의 창문이 좁은 관계로 그때그때 속성창은 닫아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선에 대해서 표식 부분은 옵션을 열어보시게 되면 형식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 제공해주는 곳에서 삼각형으로 바꿀 거고요. 크기는 10이라고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선 스타일은 파선이다 라고 했네요. 우리의 선들은 실선이죠. 이 친구도 역시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눈금선의 서식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의 종류를 파선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축은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니까 0부터 3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하이픈으로 표현이 잘못되어 있군요. 선택하셔서 표시 형식을 회계가 아니라 숫자 형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전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 상태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경우에는 0부터 10만, 20만, 30만에서 50만까지가 필요하네요. 저희는 5만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축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 최소의 값과 최대의 값은 불만이 없어요. 단위가 5만 단위인 거 요것만 10만 단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법례에 대해서는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례명을 보면 우리는 판매 수량과 단위 계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은 한 줄로 되어 있죠.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서식을 보실지라도 여기에서는 그 제목을 바꾸는 방법이 없군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차트 디자인 돌아오셔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 이름이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이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에서 갖고 온 건데요. 라고 빤딱빤딱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직접 판매 수량 단위 괴라고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인기 상품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기 위한 도형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출력 형태를 보니까 안쪽이 하얀색이고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글씨도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죠. 선택하셔서 도형의 스타일을 가장 비슷한 아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글자들은 가운데에 있도록 맞춰주면 되겠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값을 빼먹었군요. 레이블 값을 표현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멘탈 플러스라고 하는 이 친구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모든 파란색의 막대가 다 선택됐네요.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멘탈 플러스 요 막대만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빠트림 없이 찬찬히 입력을 하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토탈 6문제가 나올 거고요. 어려운 문제든지 쉬운 문제든지 배점은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운 친구들부터 먼저 골라서 문제를 풀으시고 남은 시간에 어려운 친구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풀 거예요.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판매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그 결과가 나오면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는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순위를 구하는 건지 요만큼만 범위 선택을 하시고 닫으시면 큰 게 1등이구나 라고 내림차순으로 간주해서 순위를 구해줍니다. 문제에선 지금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누구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라고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항상 문제가 큰 친구가 1등인 경우로 나오진 않죠. 작은 아이가 1등인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숫자값이 작을수록 1등이겠죠. 그럴 때는 뒤에다가 옵션 1이라고 붙여주시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커다란 친구가 1등인 내림차순을 구할 거니까 이 친구는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equal 랭크 EQ 범위를 잡아줄 건데요.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판매 수량은 여기에 있고요. 이 친구가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니까 주소를 보겠습니다. F의 5번에 있는 친구가 몇 등인지 궁금해요. F의 5번에서부터 F의 12번 이 동네 범위를 잡아준 곳에서요. 라고 하게 되면 순위가 나올 거예요. 그 순위 나온 곳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으니 AND 연산자를 붙이시고요. 위라고 하는 한글을 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순위가 구해질 거예요. equal 랭크 EQ 판매 수량 얘입니다. 얘가 궁금해요. 컴마 이 동네에서 궁금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되 순위를 이 한 친구만 구할 건 아니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반복적으로 구할 건데 구하고자 하는 누구는 계속 바뀔 거예요. 하지만 범위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 이럴 때는 F4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앞뒤로 다다닥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절대값 주소를 이용해서 고정이 될 거예요. 결과값이 나온 거는 숫자값으로 2라고만 나오는데 그 결과값 뒤에다가 %를 붙여서 위라고 하는 한글이 붙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엔터 치게 되면 2위라고 보이네요. 하나가 잘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구석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깜장 더하기 모양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워질 거예요. 다만 함수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굵은 선도 같이 채워지는군요. 서식은 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송 기간을 구하는 문제로군요.
원산지가 국내이면 4일, 그 이외이면 14일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if 함수를 줬습니다. if 함수의 생김새에도 살펴봐야 되겠죠? if 함수는 조건을 걸어줄 거다. 그 결과가 참인 경우에는 요걸 줄 거고 그 결과가 거짓일 경우에는 요걸 줄 거야 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if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거다 라고 if 조건이 뭐냐면 원산지가 국내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원산지는 요 동네에 있네요. 주소값으로 보자면 2의 5번인 거죠. 자, 그 2의 5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으냐라고 하는 equal 뭐와 같으냐고요? 국내라고 하는 국자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경우에는 참이 나올겠죠. 참일 경우에는 4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국외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14일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equal if 2의 5번에 있는 원산지가 equal 국내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냐까지가 조건이었고요. 그게 같다면 4일이라는 참외값을 돌려줄 거고요. 그게 같지 않다면 14일이라고 하는 거짓의 값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는 국내이기 때문에 4일이라고 나오는군요. 하나가 잘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자동으로 쭈루룩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굵은 선까지 서식이 같이 채워졌죠? 서식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계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계 상품의 판매 수량을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sum if라고 하는 친구는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합계를 구해라 라는 걸로써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범위를 잡아줄 거고 조건을 걸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쏙쏙쏙 뽑아져 나오면 계산하는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count if도 사용하는 방법은 같아요.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를 잡아주고 조건을 걸어주게 되면 비교하면서 바로 개수가 카운팅 되기 때문에 계산 범위를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균인데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합계 내준 그 값을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시험을 봤는데 전체 500점을 받았어요. 그걸 5과목으로 나누니까 평균이 100점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필요한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한 방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꼬아서 냈군요. equal sum if라고 함수의 이름을 줄 거고요. 조건은 시계 상품이니까 시계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보면 되겠죠. 주소로 넣겠습니다.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가 범위이지요. 조건은 시계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시계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주소를 콕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할 건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은 F열에 있네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sum if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시계 상품에 대한 판매 수량만 합계가 쭉 구해질 텐데 그걸 나눠달라는 거죠. 나누기. 뭘로요? count if. 사용하는 방법은 같았어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요 범위에서 시계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시계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뒤에 6번을 찍으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sum if 분류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 줄 거고요. 컴마 시계라고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뒤에 6번 그냥 찍어주는 게 편하니까 클릭하도록 할게요. 컴마 계산하는 건 판매 수량이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합계가 나오겠죠. 시계 상품에 대한 판매 수량 합계가 나올 텐데 그걸 나눠달라 나누기 count if.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주얼리, 시계, 신발용품 등등등의 분류들이 쭉 깔려져 있는 동네 컴마 그 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계라고 하는 상품만 골라주세요 라고
엔터 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올 텐데요. 이 친구는 에버리지 if로 한번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에버리지 if는 sum if와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래쪽에다가 equal average if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보는 범위, 컴마, 시계라고 하는 상품을 찾아요. 컴마, 판매 수량에 대해서 라고 판매 수량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결과값은 똑같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멘탈 플러스의 판매 가격이에요. 인덱스와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고요.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골라주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 쭉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아이가 만약에 이 끝자락에 있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표 전체의 범위는 요만큼이 될 거고요. 행 번호로 치자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네 번째 행이고요. 열은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열은 3이라고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멘탈 플러스의 판매 가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멘탈 플러스를 구할 때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줄 적에 행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겠네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멘탈 플러스를 찾는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요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죠.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찾는구나 라고 파악이 될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는다 라고 하면 뒤쪽에다가 옵션 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equal 인덱스 괄호 열고 표 전체의 범위는 B의 5번부터 J의 12번까지 되겠죠.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매치 함수 이용해서 찾아줄 거고요. 찾고자 하는 아이는 멘탈 플러스니까 멘탈 플러스라고 쓰셔도 되겠지만 C의 8번에 들어있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있는 요 범위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C의 5번부터 C의 12번 요 범위에서 찾아요.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옵션 0을 붙여주시게 되면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찾아질 거고요. 멘탈 플러스의 판매 가격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에서 찾아주는 거죠. 열 번호는 7이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인덱스 표 범위를 쫘라락 잡아줄 거고요. 컴마 찾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매치 함수 이용해서 찾아줄 거예요. 내가 찾는 건 멘탈 플러스죠? 얘를 찾는다. 컴마 어디서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그 범위에서요. 컴마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옵션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행번호 4번이 찾아지면 컴마 내가 찾고자 하는 판매 가격은 7번째 열에 있어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멘탈 플러스의 판매 가격은 107,800원 제대로 찾아진 거 맞죠? 5번 문제는 최소의 재고 수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하면서 스몰 함수를 줬네요. 최소라면 민 함수를 주면 됐을 것을 스몰 함수를 줬군요. 스몰 함수는 사용 방법이 범위를 잡아주되 몇 번째로 작은 아이를 잡아주는지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equal small 범위를 보자면 최소의 재고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재고 수량들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겠죠.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최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작은 거라고 해주시면 될 텐데 G의 5번부터 G의 12번은 저희가 이름 정의를 하고 온 동네예요. 요만큼을 한꺼번에 잡았을 때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재고 수량이라고 뜨게 될 겁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small 재고 수량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라고 하면 자동으로 재고 수량이라고 주소의 이름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컴마 제일로 작은 아이 첫 번째로 작은 아이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433이라고 제일 작은 값이 찾아지는군요. 마지막 6번째 VLOOKUP 함수를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구할 건데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해서 판매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구한다고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아이 상품명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요만큼만 보시면 되겠죠? 상품명에서부터 판매 가격을 구할 거다 라고 했으니 요만큼의 범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equal v lookup H의 14번에서 찾고자 하는 아이를 어디서 찾아준다고요? 상품명들 들어있는 C의 5번에서부터 판매 가격이 들어있는 H의 12번 이 범위에서 찾아줄 거다. 그렇다면 그 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아이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에 찾고자 하는 판매 가격이 있는 거죠. 열 번호는 6번이다 라고 넣을 거고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두도록 할게요. VLOOKUP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equal VLOOKUP H의 14번 요 상품명에 대해서 찾아줄 겁니다. 컴마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주면 되겠고요. 컴마 이 범위에서 판매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죠? 열 번호 6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거는 펄스 0과 같아요. 펄스라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품명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갤럭시 워치라고 바꿔보시면 43만 9천 원이라고 제대로 찾아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